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행품 2장 이어서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예, 이렇게 이 수행품은 그 원불교의 마음 공부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이렇게 일이 없을 때 정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동과 정을 아울러서 동정 사이에 그 빠르게 그 공부를 해서 힘을 얻는, 마음의 힘을 얻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인 그 취사력을 얻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거 두 가지를 할 때는 그 걱정을 안 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생각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취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간단합니다. 취사 그러면은 취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으면 취하는 거고 놓으면 사하는 거죠. 취사. 이게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취사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자가 빠졌냐면 작업. 여기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전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보통 작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업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르마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말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업이 쌓인다고 할 때의 그 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이렇게 땅을 판대거나 그랬을 때의 작업만이 아니라 안이비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다 업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깊은 의식 속에 업이 계속 레코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주로 뭘 해요? 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육군을 다 활용하죠. 안, 이, 비, 설, 이 몸, 신, 이 마음 이것들이 다 총동원돼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작업 취사의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취하는 것, 뭔가를 버리는 것, 이 취사입니다. 여기에 여태까지 했던 세 가지 마음 공부, 두 가지 마음 공부의 결론이 여기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라 제가 이제 몸 생각해서 짜장면 먹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 먹고 싶죠. 근데 꼭 옆에 짬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장을 시키면 짬뽕 생각이 나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죠, 그죠? 한 그릇에 짬뽕과 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나왔는데, 그 짬짜면이 나와가지고 제일 돈 번 분들은 그 짬짜면 그릇을 만드는 업체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뭔가를 계속 쉬하고 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까 말까 이런 거죠. 근데 저보고 아주 큰 일을 결정하라고 하면 어떨 때 오히려 좀 쉬워요. 우리 교구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또는 뭐 큰 부동산을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취사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티셔츠 2개 있죠. 흰색으로 하면 안 보일까봐 이제 노란 셔츠로 했는데, 하얀색 티셔츠하고 까만색 티셔츠 또는 뭐 다른 색 티셔츠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정말 싸다. 5,00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짜리 옷은, 사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지 말아야지 금방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티셔츠 같은 거 사면 똑같이 5,000원짜리인데 두 가지를 다 사지 않고 하나만 사야 된다고 했을 때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일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쉬운 말로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이 취사라는 말보다 뒤에다가 뭐를 더 붙이면 편하냐면 취사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뭔가를 골라서 집는다는 얘기잖아요. 취사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요새 어떤 말이 있냐면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엔 저기 가서 라면 좀 사와라 그러면 2-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근데 정말 가게 가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라면이 도대체. 그리고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요 커피 전문점에 들어와가지고 당황하시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아직 좀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저건지 아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커피 전문점에 들어오면 커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직원이 당황스럽죠. 거기 있는 게 한 수십 가지가 다 커피인데 아이스크림 몇 개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수십 개예요. 옛날에 그냥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면서 들어갈 때까지 머릿속이 간단했는데 막상 보니까
선택할 때마다 수십 개씩이에요. 비슷비슷한 게. 그러니까 요새는 그 선택을 또 대신 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대요. 그만큼 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이제 라면 얘기나 뭐 티셔츠 얘기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일생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자면, 배우자를 선택한다. 이거는 라면 티셔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이 왔다 갔다, 인생이. 그쵸?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불교의 교무가 된다. 출가를 한다. 이런 결정들은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일생을 좌우하잖아요. 그쵸? 제가 머리만 안 깎았지, 현대식 스님이잖아요. 원불교 스님이잖아요. 교무라고 할 뿐이지, 스님하고 같지는 않지만, 출가해서 전무하는, 오로지 이 일에만 힘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또 직장을 가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부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취사를 했다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가 A, B 중에 뭐를 선택했다. 또는 A, B, C, D, E, F, G 중에 선택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셔요. 특별한 게 없으면 특별하지 않은 거라도 생각나시면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예. 그냥 마이크 없이 하셔도 되고, 들고 하셔요. 오늘 제가 좀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저의 고객 중에 중요하신 분이 서울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그래서 회장님 하는데 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의 이제 메인 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로. 네. 이제 6시 강의라고 하는데, 제가 또 수업이 월화수가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 대학원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격주에 수요일 날마다 여기로 올 수 있더라고요. 아이고, 바쁘신데 오시네. 제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 오시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정말 오래간만에 오는데, 회장님 강의를 안 들으면 조금 미움처럼 바뀌겠지만, 그러게요. 그래도 내 수업이 우선이고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쪽으로 취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확실히 취하신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혹시 있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저녁 시간이면 가능하면 제가 좀 일찍 저도 좀 제 시간 좀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면 오늘 강의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뭐 하고 나면 10시에 이제 4인당 연속곡을 해요. 미니 시리즈 어딘지 같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취미를 좀 붙였는데, 오는데 어느 친구가 오늘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저랑 같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대요. 영화를 보면 늦잖아요. 또 끝나고 맞추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안 맞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친구도 아니니까. 오래간만에 또. 예. 저를 살짝 좀 어려워하는 사이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영화가, 또 보고 싶은 영화가 뭐냐니까 그때 해도 왔는데 10시예요. 집에 가면 이제 12시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그러게 제 스케줄이 좀 엉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저는 이제 선택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엎어놨는데. 아직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이 늘 바빠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잡으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제가 뭔가 하나를 잡으면, 취하면 나머지는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한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옳고,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또 이왕이면 서로서로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대충 알잖아요. 그 바람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해야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리연구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이 나한테 옳은지, 또는 이익이 되는지, 바람직한지,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지혜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일과 이치 간에 지혜를 발해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있은 다음에 오늘 하는 취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사리연구까지가 덜 된 거예요. 취사는 일단 안 다음에 얘기해요. 안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 취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직 취사할 준비가 덜 됐구나 하고 다시 지혜로운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취사를 얻는 빠른 방법은 첫 번째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잘 안 하시거든요, 대종사님이. 그런데 이 취사 쪽으로 가면 아주 이 죽기로서 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정의인 줄 알거든. 정의라는 것은 이제 바를 정자에다가 오를 이자 써서, 요새 서양 학자가 뭐 무엇이 정의인가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는데 옳은 거죠. 옳은 거. 내가 해야 마땅한 것. 그것을 안다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죽으란 말씀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이제 실천을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았으면 실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알았으면 실행하라.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불의를 가를 줄 알아야죠. 그럼 뭐예요? 정의는 취하라는 얘기죠. 불의, 옳지 않은 일은
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그럼 퇴근해서 늘 한 잔씩 했는데 의사가 더 살고 싶으면 술 끊으세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퇴근을 하면 어때요? 퇴근길에 유혹이 많잖아요. 예? 술을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아주 비근한 불이에요. 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것은 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다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지 마라. 버려라. 이 사자는 그런 사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당해서 취사를 하려고 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여기 이렇게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물이나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취할 거냐 취하지 않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번은 없어요. 먹으면서 안 먹는 방법은 없어요. 내 입으로 넣으면서 안 넣을 수는 없어요. 넣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앞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일도 양단을 해가지고 취 아니면 사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때에 늘 마셨어. 나는 커피를 15년 동안 마셨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면 어때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있게 먹어. 맞아요, 틀려요? 통상적으로는 맞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내 습관이 마신 거지 정말로 이 커피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내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즐긴 사람한테는 별로 따질 필요 없지만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먹는 가운데라도 멈춰서 생각해야죠. 그럼 여태까지 했으니까 한다? 그거는 습관에 끌려가는 삶이죠. 커피가 아니고 작은 예잖아요. 조금 큰 일을 닥쳐요. 이것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이 경계를 딱 당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취해야 되겠다, 사해야 되겠다라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 세 가지 과정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마음을 멈춰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행하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돼요? 명확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하거나 또는 욕심에 따라서 하거나 이거 사람들이 한 5명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내놨다. 뭔가 옆에서 막 맛있게 먹는데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뭐예요?
그거는 욕심에 따라서 먹는 거잖아요. 욕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취사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떤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유념이라고 하고 없으면 무념이라고 해요. 그냥 무심히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커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했어요.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은 어디로 가요? 나도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할 때 정확한 어떤 그 가치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소회무 12예인데, 예. 그리고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술을 끊어야지 하는데 잘 안 끊어진다. 또는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 힘이 부족해서 그렇죠. 오늘 하는 건 뭐냐면 그 실행의 힘, 그 취사력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커피 얘기 드린 거랑 같아요.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첫 번째, 일을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양약은 입에 쓰다 오르죠. 근데 입에 쓴 거는 아는데 이 약이 내 몸에 좋은 거는 몰라. 이 사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10중 8구는 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시비는 안다고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 고관 대작들, 요새는 이런 표현 안 쓰지만 고위 공직자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택도 없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저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뇌물 또는 무슨 섹스 스캔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그게 죄가 되는지 몰라서 저 사람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알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굉장한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릇된 일을 하겠죠. 근데 왜 합니까? 아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간단한 겁니다. 설사 시비는 한다고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인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굳은 습관이 아니라 철석같이 굳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실행력을 길러야 되는데 실행력이 안 되는 대표적인 원인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시비를 몰라서 그거는 사실은 뭐 예선 탈락이죠.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묵은 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수겁.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도 그런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정의를 취하는 그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죽기로써. 아주 죽을 똥살똥 애를 쓰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참,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굉장히 달콤하게 가르치고, 그 달콤한 마음 공부만 또 좋아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불교의 이 작업취사에서 요구하는 마음 공부는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계속 실패를 무릅쓰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하면 세 번 하고 계속 하는 그 부단한 정성심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태한 대종사님은 나무를 봤을 때 이렇게 잎과 가지, 꽃은 무성하게 잘 피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취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요. 이 마음 공부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 가지로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평가한다 그랬을 때 사람이 참 마음도 너그럽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사람이 좋아 보여. 그리고 또 보니까 지혜도 있어.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니 한다고 얘기 다 약속해놓고 안 해.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래. 신용을 안 지켜. 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취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끊고 계속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계속한다. 이런 건 뭐예요?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 때문에. 우리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그런 대목이 많아요. 내가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이제 그만둘 때도 됐는데 하는 습관인데 그 습관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다 오늘 하는 취사예요. 그냥 어떤 거는 취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엄마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러죠. 우리 아이가 참 인성도 괜찮고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거든요. IQ가 얼마예요, 근데.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똑같아. 가만히 보면 참 좋아, 사람이. 그런데 그 실행할 때 잘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서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인격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수행품 3장이 있어요. 수행품 3장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그 유인물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수행품 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의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지금 여태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해서 그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몰아서 보자면 동과 정이라고 했잖아요. 동정. 움직이고 이 고요한 정이죠. 이거는 되게 어떨 때예요? 이렇게 일할 때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일이 없을 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정, 일이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말씀을 조금 강조하진 않으셨는데 우리 안에는 뭐든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둥그런이라고 그러죠? 서클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일원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가 하나 둥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둘이에요. 둘이 아니다. 남자, 여자가 나뉜 것 같지만 또 하나죠. 음과 양이 둘인 것 같지만 하나죠. 낮과 밤도 나뉜 것 같지만 하나죠. 그러니까 동과 정이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동과 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동과 정이 하나인데 일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 공부는 잘 하는데 실생활에서 일 처리하는 게 엉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필기고사, 필기시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론 공부는 잘하는데 실행력이 없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 어때요? 그 공부 안에 방금 전에 공부한 대로 작업 취사까지 들어가 있죠.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버리고 하는
그런 실행력까지를 포함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예, 1.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대소유무라는 어떤 이치에 대한 거라면 1은 그 12이해 그 옳고 그름, 이득과 해, 어떤 것이 나한테 이롭고 해로우냐, 이런 일에 대한 거예요. 이치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일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짓는다, 참 다른 사람보다 집을 잘 짓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건축에 대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정 지워버렸네. 동정. 어떤 사람이 낮에 사회생활을 참 잘하셔. 네?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잘하셔. 정말 액티브하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원만하게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해서 무슨 일을 하면 성공을 하고 아무튼 존경받는 활동을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 저 사람은 일 안 할 때 뭐 하고 있을까? 뭐 할 것 같아요? 이 동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할 때는 뭐 할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해요. 잘 쉬면서 또 이 사업 일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거를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떠내려가도 그냥 글만 계속 읽고, 물론 옛날 그 또 시스템이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일생의 어떤 기간 동안 곡식이 떠내려가도 과거 시험 보느라고 그 또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돌을 닦은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결혼도 안 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특별한 돌을 닦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공부는 대종사님이 권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 같이 병행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앞으로 사업이 안 풀린다. 그럼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자꾸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아까 정신수양이라는 면으로 보면 편안해지고, 어떤 시끄러운 경계에 처해도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한 쪽으로 자꾸 길러져 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복잡한 일을 당하면 판단도 안 되고 당황스럽고 막 이랬는데,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후 본말, 시비, 이해 이런 것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생겨서 한다고 하면 실행을 해내는, 결과를 보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쪽까지 한 번에 이 사막이 연결되는 그것들을 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3장에서는 원만한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간단 없는, 자꾸 한자만, 예, 사이간자에다가, 이 단자, 맞죠? 이건 끊을 단자입니다.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가 끊어졌죠? 여기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부터 동해. 지금부터 정했다가 또 동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저번에 이 동 안에도 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그 동정이 둘아닌 소식이 있는 거고, 공부도 어때요? 공부했다가 또 일했다가 공부했다가 일했다가 공부했다가 이게 간단히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크게 동과 정도 있고 공부와 일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뭐예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일을 하면서 지혜가 밝아져. 일을 하면서 마음 공부가 돼.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뭔가 힘을 얻는 쪽으로 가고, 이 3대력, 수양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실행력도 얻는 쪽으로 이렇게 일도 되고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24시간이 쭉 이어져 가는, 이거를 뭐 모든 성현님들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교에서도 얘기하고 뭐 몇몇 민밀 이런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어져 가냐면, 우리들 마음이 기본적으로 늘 내가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주의심을 갖고 마음을 챙긴다고 그러죠, 쉬운 말로. 그러면서 해야 이 간단 없는 것이 된다. 요거 간자를 잘못 쓰면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이라고 아세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고민하다가 끝나려고 하면 저 고민이 들어와. 저 고민이 끝나려고 그러면 그 고민이 들어와. 그 고민 좀 하다가 보면 또 아까 그 고민이 다시 와. 이게 뭐예요? 간이 없어요. 이 번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불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게 나뭇가지에 그 원숭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어때요? 이 가지 갔다가 잡았다가 저 가지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붕붕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이 고민 잡았다가 저 고민 잡았다가 저 고민 놓고 또 딴 고민 잡았다가 그냥 계속 잡는 게 번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머리 아파. 그럴 때 뭐예요? 이 도대체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되겠는데 끊어지지 않고 무관한 거예요. 그냥 사이가 없이 계속 이 고민 같다 저 고민 같다 막 이러다가 잠들면 어때요? 이제 꿈속에서도 막 그냥 가위 눌리고 막 그러잖아요. 번뇌에 시달리고. 이거를 무간지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쁜 의미의 무간이고, 아까 간단 없는 공부는 뭐예요? 마음이 공부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늘 이렇게 챙기자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오늘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말씀 못 드렸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쇠스랑이라고, 쇠스랑. 예. 이 구글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이 세 개도 돼 있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대종사님이 이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이 사막이 세 가지 공부가 쇠스랑과 같다. 그리고 요 세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긁어지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공부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이 사막에 대한 얘기는 계속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더 하기로 하고 오늘 들으시면서 주로 그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정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기로서. 불의는 죽기로서 하지 말고.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하고. 그 세 가지예요. 정말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가 막판에 가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들으시면서 그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평소에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요즘 주로 내가 공부 삼아서 어떤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유무념 조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마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잘 되지가 않고 주로 어떤 대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경계에 대해서 할 것인가요? 그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예.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것이 제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좌선을 한다. 어떨 때는 출근할 때 몸이 천근만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사실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경우에 전혀 새로운 어떤 상황이 경계가 나한테 닥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편안하게 멈춰서 정신수양. 아,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사리연구입니다. 판가름이 났어. 정말 내가 체면도 내 명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해야 되는 일이야. 예? 사람들한테 막 욕도 먹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경제적으로 손실도 오고 체면도 손상되고 뭐 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이럴 때 어때요? 그때 필요한 게 취사, 역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마음 진리에 대조해서 내 양심에 대조해서 따져봤더니 해야 되겠다고 하면 뭐예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당장 고통스럽고 하지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팔자가 피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체면 생각해, 돈 생각해, 인간관계 생각해, 뭐 이래가지고 거기 끌려가지고 못하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편할 것 같아도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뭐 애기들 밥해 먹이고 이런 것도 다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들이 다 하시잖아. 그런 것들도 취사가 필요한 거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정말 큰 취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격이. 감사합니다.